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26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수혜로 텐베거가 달성이 됐죠. 그러나 실적 발표 결과 및 단기 과열에 따른 강력한 차익 실현 매물도 맞았고요. 그러면서 또 외인들의 전체적인 순매도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으로도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광통신 전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온 이 선물, 자, 급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댓글에 우리 주주분들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종목을 잡는 이 기준이 되는 박선생 기준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지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 영상 마지막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내장 전체적으로요, 조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발 이 국채금리가 4.6%나 올랐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국내 시장에 있는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냐, 나중에 이 수익을 거두고 달러로 다시 옮겨갔을 때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이나 올랐을 때는 대부분의 외인들의 자금은 항상 이렇게 국채나 미국 국채나 또는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이 된 것도 사실이죠. 자, 코스피 시장이 8천까지 찍어주면서 많은 종목들이 정말 과열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 주가가 다시 긍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왜냐, 2분기 때 과열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만약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다시 주가 반등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 지금 실적 발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미국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은 우리한테까지 올 거고요.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대한광통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AI 데이터 센터 핵심주라고 하면서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광통신 섹터 전체가 한 번에 급락을 맞이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야, 그러면은 광통신 이거 끝난 건가? 이거 고점 찍고 이제 무너지는 길만 남은 거야? 아니면 다시 이거 주가 반등할 수 있나? 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만 돌리는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우선 이 하락은요, 이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단순한 악재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어요. 자, 올해 초만 해도 2,000원대 후반을 이렇게 유지하던 가격이었는데 한때 3만원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10배 이상 폭등을 해냈습니다. 즉 시장은요, 이미 미래의 엄청난 이 성장을요, 주가에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 PSR이 10배를 넘는 고평가 상태였고, 전선 케이블 업종 평균 대비 극단적인 고평가 구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 외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엄청나게 던지기 시작했죠. 예, 그전엔 뭐 1,000주, 많아야 3만주 이러다가 갑자기 10만주, 8만주 막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주수가 아니고 금액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던져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고사양 케이블 수요는 끝난 것인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마 붕괴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시장 자체가요,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추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요, 데이터 센터 내부 통신 병목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결국 필요한 건 초고밀도 저손실, 이 광 케이블인데, 고사양 케이블 수요가 북미에서 실제로 급증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이 중국산을 배제해야 된다 라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면서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요, 광섬유와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 가능한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북미 수주량도 지금 전년 대비해 110%나 증가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산업 자체는 방향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더 크게 보는 것은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과거 적자 구조였던 이 회사가 고부가 가치의 이 광케이블 비중 확대로 인해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죠. 거기에 방산용 이 레이저 광섬유 기술까지 붙으면서 추가 모멘텀도 지금 시장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일단은 지금 당장 실적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기대감에 한해서예요. 그렇죠? 즉 기대감은 큰데 그 기대를 숫자로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추가 수주 계약과 이후 실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이렇게 넘는 숫자가 만약에 나와준다. 자, 이 실적이 숫자가 제대로 나와준다. 그러면 이러한 하락은요, 오히려 강한 눌림목 이후 재반 등의 전초가 될 겁니다. 반대로 기대 이하가 나온다면 조정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지성 추매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큰 흐름은 살아있지만 주가는 이미 미래에 이 주가를 선반영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실적이 증명돼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고, 결국 이 종목은 끝난 종목이라기보다는 과열 이후에 진짜 실력을 검증받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현 상황부터는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이러한 시장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통신에 관련해서 새 소식 나올 때마다요, 제가 방송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고 크게 떨어지면, 야,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내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박 선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어떤 종목을 가든 이러한 것들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으로 만약에 갈아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모멘텀은 이 대한광통신과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요? 대부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요, 거의 다 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대감으로 주가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그때부터 실적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1차 실적, 이 26년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때 검증 못해서 추락한 종목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결과적으로는요, 이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바꿀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지금 외인들의 움직임, 물론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인들이지만 놀랍게도 외인들은요, 시장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인들과 같은 이 애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느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언제나 우리 시장은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일 주가 상승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 주가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자, 즉 이러한 등락을 이용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자, 이러한 상승 시에도 그리고 박스권 시에도 항상 이러한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외인들은 항상 이런 등락 속에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과 물량을 극대화합니다. 자, 상승 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등락을 통해서 물량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등락 매매만 잘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끌고 간다, 여기까지 왔을 때 5% 정도 수익을 본다면요, 같은 구간 대비 등락 매매만 잘해도요 10%에서 15%까지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인데 외인들처럼 자금을 계속 쏟아붓고, 세력이나 외인들처럼 자금을 계속 새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바닥과 완전한 저항선을 체크할 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이의 흐름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 흐름을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이 외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공매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완전한 바닥과 완전한 상승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을 타고 노는 겁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 수익 봤는데 야, 수익이 뭐 해봤자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투자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우선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리스크 관리인데, 일단은 잃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큰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20-30% 얼마든지 만들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또 이후에 변동성 보여줄 텐데,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는 눌림목만 잘 잡아도 이 과정 속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가슴 아플 때가 있는 게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방송 안 보시고 나중에 한참 뒤에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고점 찍고 있는데 우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겠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여러분, 절대 뒤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이고요. 첫 번째, 이게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바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 평선의 움직임이라던가, 이 볼린저 밴드 제가 켜놨지만 볼린저 밴드를 보고 쇼스퀴즈라든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저도 이제 17년 정도 했지만, 어떤 현상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라는 완벽한 답을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최대한 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모르시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이 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혼자 대응하시다가 타이밍 놓치고 손실 보신 뒤에 연락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제가 그걸 느낍니다. 왜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랐으니 남한테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 띄워드렸는데, 지금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수익을 나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계좌 2배 만들어 드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안 드립니다. 그런 건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익에 대해서는요, 단 1%라도 끌어올려 드리고, 이 손실에 대해서는 1%라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잡고 하는 명확한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 위에 번호로 010-8385-3655번으로요 딱 두 글자입니다. 행복 보내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자 딱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딱 파악이 가능하겠죠. 번호 저장하고 앞으로 이 타점이 장중에 나오는 대로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제가 타점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자, 제가 운영 중에 소통방이 있는데 그 소통방하고 좀 차별되게 이렇게 하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소통방하고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타이밍 놓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 흔히 급등주라고 하죠. 급등주 역시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면서 정말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문자의 경우는 딱 두 글자, 행복만 보내주세요. 장문으로 가끔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 진단이라던가
뭐 이런 거 요청하시면서 네, 종목 상담 관련해서는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따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문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행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요 한번 며칠 받아보시고 해보시면 얘가 나랑 맞는지,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과 맞는지를 우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편하게 차단하시면 됩니다. 예, 안 맞는 투자 방식을 강요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요 수익도 별로 안 나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맞는 투자 방식이 있으니까요. 안 맞으면 차단해 버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투자를 통해서 저랑 진행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만 좀 잊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 키우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예, 채널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게 채널이 큽니다. 많은 분들께 공개도 되고요. 근데 이게 많이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예, 일단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눌러주시는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 받아요. 왜 이거 혼자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이런 내용들이나 투자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하느냐. 또 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주식시장에 지금 17년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벌었던 기간보다 사실 수업료 내고 공부했던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 가장 큰 하나는요, 이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멘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멘탈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타고나는 기질이에요. 근데 저는 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공부를 오래 했지만 기준이 있고 방향이 있어도 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잃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좀만 더 들고 있을걸. 이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제가 확실하게 공부해서 확실하게 잡은 종목인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멘탈 케어도 좀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겠죠. 많은 지표를 보는 법이라든가 차트를 보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멘탈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이 주식은 혼자 하면 어려워요. 같이 해야 버틸 수 있고요. 멘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린다고 했죠.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2차전지 뭐 막 이런 쪽으로 계속 수급이 많이 몰렸죠. 전력 이런 데로 테마로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 자, 수급이 몰린 만큼 차익 실현 물량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크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저랑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종목 잡는 기준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잠시 후에 자, 이 기준을 통해서 이 관련 종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 010-8385-3655번으로 행복 보내주세요. 네. 지금 최근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해드리자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 매우 좋습니다. 특히 OPM이 뭔지 아시죠? 주가가 기업의 성장세 대비 기업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비 수익률입니다. 이 OPM이 30%가 높습니다. 정말 매출을 잘 내는 거예요. 10%만 넘어도 잘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30%예요. 하여튼 이 기업 한번 요청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행복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지, 자, 이거 거의 다 아실 텐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신 분들 설명드리면요, 저는 종목을 잡을 때 60점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바이를 먹여요. 이 바이를 먹인다는 게 저도 잡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도 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60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기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 아까 언급했으니까 재무상태를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는 기본이에요.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무제표에 밸류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내실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재무상태가 상위 시장의 1%면 3점을 줍니다. 그리고 10%면 2점을 줍니다. 자, 이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수주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몇 프로다. 그럼 3점, 2점 이런 식으로 또 차등 점수를 줘요. 자, 그렇게 해서 60점이 넘어야만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선정합니다. 그게 바로 기준지에 있어요. 이 기준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추천드리는 게 종목은 받아보시고 관심 없으면 안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기준지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저한테 신청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기준지 왜 받아보라는 거냐면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유하신 종목이 있을 테고 매수 예정인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종목들 한번 점수 내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행복 두 글자 위에 번호로 행복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기준지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받아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생이었습니다.